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4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 약간 반등,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솔라나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25,000달러 이하로 안 빠지면서 지지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신호로 30,000달러 재돌파 발판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번 주 9월 4일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으로 이렇게 코인 시장 하락 이후 미국 증시가 휴장으로 횡보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ISM 서비스 지표도 지난주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9월 7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 인도 방문해서 G20 정상회담까지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 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증시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바이든이 인도 가고 G20 정상들 만나는 메인 이유가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도 있지만 달러 가치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나 G20 국가들에게 미국 채권 사달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반도체 제재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정상회담 참석 안 한다고 하는데 중국 이전에도 불참한 적이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다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중국발 호재 뉴스가 났습니다. 7월 8월 내내 글로벌 증시 침체시켰던 비구이 위에 센츄리 가든 중국 2등 부동산 회사가 결국 채권 상황 연기에 성공을 했고요. 2등 부동산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이니까 중국 정부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헝다 부동산 파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부동산 기업을 지켜준 거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한 시나리오로 센츄리 가든에서 지분 대량으로 정부로 이전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중국 1등 스마트폰 화웨이가 5G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했고요. 5년 전에 애플, 삼성 위협했던 화웨이였는데 화웨이는 5G 특허가 글로벌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국도 5년 전부터 5G 통신사에서 속도 빠르다고 광고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4G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웨이가 5G 특허를 독점하는 게 크죠. 화웨이 5G로 잘 나가다가 미국 제재로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5년 만에 드디어 중국 반도체 회사 SMIC 스믹의 최신 반도체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로 애플 반도체처럼 4나노, 3나노 이런 첨단 반도체 공정은 아니지만 7나노로 쓸만한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7나노 반도체 칩 정도는 5년, 4년 전 기술이다 보시면 됩니다. 기술 차이가 미국하고 중국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화웨이 5G 핸드폰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7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몇 달 정도는 애플, 삼성 전문가들에게 확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웨이 반도체 만드는 SMIC 스믹 국제집성은 화웨이 반도체 출시했는데도 주가는 19홍콩달러로 가격 상승 크지 않고요. 애플, 삼성 반도체 못 뛰어넘더라도 그럴듯하게만 반도체 출시를 했다면 주가가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2020년 3년 전에도 스믹에서 7나노 개발한다 이야기했다가 주가가 40달러 여기까지 폭등했다가 결국에는 안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스믹이 7나노 미만의 반도체 생산은 당장에는 어렵지만 냉장고 TV에 들어가는 14나노, 20나노의 반도체는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하는 반도체는 AI 최첨단 반도체이고요. 화웨이 5G 새로운 폰 출시에도 화웨이 관련주 상승이 잦고 오히려 한국 삼성전자는 지난주 플러스 6% 폭등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까지 엔비디아하고 HBM 메모리 반도체 수주 계약했다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 거죠. 삼성의 주가를 보면 중국 부동산 부실과 미국 국채 상승에 빨간색 200일선까지 내려오다가 엔비디아 호재로 이번에 반등을 했는데 기관 세력들은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삼성 주식 5,800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성 주가 회복할 때도 200일선 위로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결국 내려올 듯 말 듯 하다가 더 큰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200일선 터치하는 이런 구간은 한 번은 있었습니다. 200일선 터치하는 지점이 마지막 매수 타임이라 볼 수 있는데 기간 매도에도 개인들이 최근처럼 매수 많으면 개인들이 주가 방어하다 물량에서는 세력에게 밀리기 때문에 마지막 다 털려 나간 거죠. 올해 연말로 갈수록 삼성 주식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도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일봉상 200일선 터치하며 매수 시작하시면 되고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만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있지만 최소 5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삼성 매수하기도 여전히 좋은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째 재벌 가문 유지를 하는데 3대째 가면 창업자 이병철의 사업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닌가,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속담처럼 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대째 이건희까지는 아버지 이병철이 어렵게 사업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3대에서는 그런 노력 모르고 1대, 2대 부만 이어받아서 의지가 약할 수 있다는 속담이고요.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도 3대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현대 밀리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도요타의 미국 점유율은 높습니다. 도요타 차량 가격 적당하고 글로벌 튼튼한 자동차의 대명상이기도 하고요. 3대째 가도 안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 주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들 신용융자 잔고 추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해서 삼성 주식 사는 개인들이 증가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세력들 공매도들한테 한 방에 털릴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연말까지 삼성 주식 매수할 타이밍은 반드시 한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 주식 갑자기 올라서 못 샀다고 해도 삼성 오르면 나스닥, 비트코인 모두 올라서 코인 시장에게도 긍정적이고요. 다음 주 9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9월 주식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다 볼 수 있는데, 시장 폴캐스트 예상치는 3.4%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3%, 8월 3.2%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대신에 코인 인플레이션율 4.5%로 살짝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합 인플레이션은 2개월째 반등은 하지만 다행히 코인 인플레이션율 내려오면서 시장에게는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약간 하락, 조정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호재 뉴스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SEC에 항소 신청 거부 요청을 했고요. 요청한 서류에서는 SEC의 항소 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사례 못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SEC가 항소를 하며 미국 연방판사가 승인하고 다음에는 토레스 판사가 항소 승인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항소 못하도록 미국 판사들 설득한다고 하고요. 존 디톤 리플 수석 변호사는 최대한 SEC와 합의 이끌어낼 것이다 발언했습니다. 존 디톤이 리플의 부분 승소까지 만들어낸 인물이죠. 리플은 7월 14일 부분 승소 이후 코인베이스 제민이 미국 핵심 거래소 재상장되었고 미국 내 리플 판매도 재개가 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글로벌이나 미국 증시 상승세 주춤해지면서 개인들 코인으로 추가 자금 진입이 매우 늦습니다. 하지만 나사 불장으로 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코인 가격은 미국, 중국 코인 거래소 재개와 리플 거래 허용으로 리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리플이 거의 승소한 거나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리플이 완전히 승소가 된다면 내년 비트코인 ETF 승인과 동시에 리플 포함한 코인 ETF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어야지 거대 기관 자본들이 빠르게 리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은 7월 14일 약식 판결 이후 686원으로 7월 승소 상승분을 모두 상세를 했습니다. 핵심 저항라인 5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알트코인이 이런 하락을 하는 거고 리플은 거의 좀비 코인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빼버리는 하락 온다고 해도 몇 달 있다가는 반등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5월 폭락에서도 개인들이 여기 구간 매수가 가장 많았는데, 비트코인 폭락에 리플도 6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빠르게 1600원 반등을 했었고요. 2011년 8월 반등에서는 개인들 비중 가장 컸고 알트코인 모두 상승하는 불장이었습니다. 리플 7월 부분 승소에 7조 이상의 자금들이 리플을 매수했고, 그냥 리플 다 팔고 빠져나가기보다는 리플 상승하면 익절하고 그 다음 다른 알트코인 매수할 가능성이 높죠. 코인 시장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창봉차を보며 최근 트윗에서 다음 상승장에서는 디파이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트윗을 했습니다. 디파이 코인은 탈중앙화 금융코인으로 이더리움, 폴카다, 체인링크, 유니스왑, 저스트, 카이버 네트워크가 일반적이고요. 디파이 코인은 올해 7월 상승폭은 비트코인, 리플에 비해서는 약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인 시장은 시파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는 장이었고요. 코인 히트맵에서 USDT, USDC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체 코인 약세장에서도 높은 시가총액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을 많이 해둔 건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매수하려는 잠재적인 자금일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예치로 안정적으로 이자 받으려는 자금도 많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5%이고 한국은 차이가 큰 상황인데,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높여도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은행 계좌가 없으면 고금리 예금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을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스테이블코인 가격 하락이나 거래소 파산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요. 2020년 이전보다는 코인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는 약해져서 갈수록 시파이 자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풍자오는 이런 시파이 자금들이 여기 알트코인으로 몰려올 거다 예상을 한 거고요. 쉽게 말해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스테이블코인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그냥 현금화 시켜서 빠져나가기보다는 알트코인에 한두 번 돌고 자금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카지노 가서 코인으로 변경한 다음 현금화 빠르게 하지 않는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